자궁 내막이 되게 안 좋아서 폴립 수술을 하고 또 동반되어 있는 난소 기능 저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험관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이제 수술한 다음 달에 그냥 바로 자연 임신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길 때 아기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 원장님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월경통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산부인과를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정상적인 생리통 범위다 하면 생리 첫날, 둘째 날 정도 아랫배가 싸르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서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 견디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생리 기간 너무너무 내내 아프다. 진통제를 많이 먹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 그러면서 생리 양도 너무 많거나 아니면 생리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아프다. 다리도 저린다. 생리가 끝났는데도 아프다. 이럴 때는 자궁이라든지 난소에 질병이 있지 않은지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를 최근에 기억이 나시나요? 임신 준비 검진을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오른쪽 난소에 한 4cm 정도 자궁내막증이라는 종괴가 발견이 됐어요. 환자가 너무 깜짝 놀라셨죠. 이게 그동안의 생리통의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임신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남편분도 빨리 오셔서 검사 같이 받아보자. 그래서 난소 기능 검사도 하고 또 뭐 나팔관 검사하고 남편 검사하시고 시험관 하기를 빨리 하셔서 아기도 잘 나셨던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자궁 근종은 알아도 자궁 내막증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자궁이 이제 세 층으로 되어 있는데 내막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자궁에 근육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에 얇은 장막층이 있는 건데 생리를 할 때 나팔관을 타고 복강 내로 역류가 누구나 다 돼요. 어느 정도 되는데 면역력이 좋지 않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난소 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 혹을 만들거나 또는 복강 내, 나팔관 내 자궁 벽 쪽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유착도 생기고 통증도 일으키고 혹도 만드는 그런 병이 자궁 내막이 만드는 병이다 해서 자궁 내막증. 또 환자분들이 자궁 내막증은 뭐고 자궁 내막종은 뭐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또 뭐예요? 라고 얘기도 하시죠. 맞아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은 원래 어느 정도 두꺼워졌다가 임신이 안 되면 생리로 이렇게 허물어져서 얇아졌다가 다음 배란이 되면서 또 좀 두꺼워졌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무한 증식을 하는 게 자궁 내막 증식증이고 여기 무한 증식에서 정도가 더 벗어나면 자궁 내막 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병이 자궁 내막 증식증이고 자궁 내막증으로 혹이 있으면 그것도 암이 되나요?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서 혹을 만들면 우리가 종괴다 해서 자궁 내막종인데 난소에 생긴 자궁 내막종에서는 한 1% 미만에서는 난소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고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난소암 위험도 측정하는 알고리즘 검사가 있거든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로마 테스트라고 지었는데 난소암의 리스크를 산정하는 알고리즘 테스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종양 마커로 난소암 위험도도 측정해보고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시험관하기 같은 걸로 임신이 안 될 때는 난임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그냥 혹과는 달리 임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다른 근종이나 난소의 다른 혹들은 별로 임신에 영향이 그렇게 없죠. 심하지 네. 않은데 그건 사실 작아도 임신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아요. 생리대에 자궁 내막이 묻는 거잖아요. 그거 오래된 거 옆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 좋아요. 그게 난소랑 이런 데 계속 그게 있으면 염증을 당연히 일으키겠죠.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에 많이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도 만들고 그런데 이게 난자에도 영향을 주고 나팔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원격으로 자궁 내막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임신에는 아주 안 좋은 질환이죠. 이게 난소 기능도 많이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장 임신 계획이 없어도 난자 냉동을 하고 가임력 보존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리 불순, 생리가 불규칙하다라는 걸 이제 주소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난임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보통 14일째 배란이 되면 2주 후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걸 우리가 생리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생리가 규칙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는 배란이 일단 불규칙하다는 거거든요.
불규칙한 배란을 예측하고 임신 노력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일단 생리불순이 평소에 있다 하면 나는 난임의 리스크가 분명히 남들보다 더 높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리불순이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이 그냥 집에서 배태기만으로도 배란을 테스트를 했을 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질환을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겠고요. 혹시 배란이 이제 불규칙하게 되면서 무배란과 지나치게 배란이 안 되거나 부정출혈까지도 이제 동반되는 그런 질환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내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되는데 한 번씩 지나치게 빨라지고 또 그 빨라지는 정도가 심하게 당겨진다. 그럴 때는 난소 기능 저하가 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란이 돼도 그럴 때는 난소 기능 저하가 되면서 임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또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때도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또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난포가 일찍 성장하게 되면서 배란되기 전에 주기가 짧아지잖아요. 우리가 난포기 단축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생리불순이시면 선생님 저 조기폐경인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월경을 안 한다는 거가 양극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란이 안 돼가지고 난소에는 난자가 많이 있는데 배란되는 기능이 고장난 대표적인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진짜 나올 난자가 없어서 조기폐경에 가까운 난소 기능 저하가 있으니까 어쨌든 월경이 자꾸 건너뛰거나 불규칙하다 그러면 얼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죠. 배태기를 이용해서 두 줄을 보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늘 두 줄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또 극단적으로 호르몬이 균형이 깨져 있는 맞아요. 경우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주 심각하신 분들은 그 LH라는 호르몬이 FSH의 몇 배로 뛰어 있거든요. 평소에는 낮게 있다가 배란기 전에만 피크로 딱 올라가야 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늘 높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또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럼 나는 왜 맨날 배란이 된다고 하지, 또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난소 기능이 나빠도 또 양성이 나오잖아요. 난임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적절하게 해석하고 이용할 있는 수가- 건지 확인해 보는 게 좋죠. 그러면 그 다음 또 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생리때가 아닌데 피가 난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말해주는 증상인데요. 제일 흔한 걸로는 자궁내막 용종이라는 혹이 있어서 생리때가 아닌데 피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자궁내막 증식증도 있을 수 있고 자궁내막 암, 자궁경부암 다 있을 수 있는데 빈도상으로 제일 높은 거는 자궁내막 용종인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 자궁내막 용종 절제술이거든요. 임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생리때가 아닌 때 피가 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증상이라면 생리양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양은 약간씩은 감소해야 정상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또 생리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부분은 어떤 유산이라든지 상과적인 이벤트를 거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급격한 생리양 감소가 있어도 자궁내막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내시경은 많이 아시잖아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보신데 똑같이 생긴 내시경 자궁 안에서 이제 자궁 내막의 병변을 발견하고 또 수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상의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한 번 이제 목격을 한 것도 사실 자궁 내막이 되게 안 좋아서 폴립 수술을 하고 또 동반되어 있는 자궁 이제 난소 기능 저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험관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수술한 다음 달에 그냥 바로 자연 임신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폴립이 너무 많아서 2번에 걸쳐서 수술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근육층에 생긴 자궁내막증, 자궁성근증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치료제를 2달 정도 복용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관하기 해야 되는데 자연 임신하신 분도 계시고. 자궁내시경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예전처럼 막 소파술로 긁어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그 수술적인 내시경 외에도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궁 내시경이 있잖아요. 마취하거나 자궁 경부를 넓히거나 이런 거 안 하고 10분 만에 자궁 안의 환경이 어떤지 초음파로 의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또 진단 자궁 내시경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식도 하고 수술도
수술전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수술 내시경을 하려면 약도 미리 전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와서 간단하게 보고 수술을 꼭 하실 분들만 수술전 검사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많이 문의하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증 환자한테 주로 봤는데 이 병은 저 다 나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자궁내막증은 다 낫는 질환은 아니고 거의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생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에서 전문의와 함께 관리를 하시면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지만 관리를 해서 문제가 안 되게 살 수 있는 질환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